좀 돌아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라고 없다 그랬잖아. 제가 미래가 없어가지고. 좀 갖고 살아요. 자, 간섭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간섭이 뭐였지? 빼는 거. 영어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맞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책으로 볼 때는 다 알았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얘기할 이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은 파동과 파동이 겹쳐지는 걸 얘기해요. 너네가 무슨 학과를 갈지는 모르겠죠. 혹시 어느 학과에 갈 거니? 뭐 갈 수 있겠지 어디든. 약학과? 좋은 생각이야. 약학. 이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여러 번 생각해보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빨리 생각해. 저는 아마 예체능 쪽을 빠지지 않을까요? 운동으로 그럼 공부 왜 하냐고. 물론 공부는 해야지. 해야죠.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지. 아니, 근데- 예체능도. 근데 저는 운동 쪽으로 가고 싶은데 집에서는 기계로 가야 하긴 해요. 그럼 기계를 하고 운동을 취미로 하세요. 똑똑하신데요. 아무튼 뭐 물리랑 관련된 학과를 가시게 되면은 혹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공학 수학을 배우게 돼요. 공수 이런 거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풀이의 변환이라는 걸 배워요. 이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자, 이렇게 생긴 파동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파동이야 아니야? 파동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파동은 사실 근데 뭐야? 사인과 코사인밖에 없어. 자, 그럼 이 파동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 대칭이동 여러 개의 파동이 겹쳐서. 그치? 여러 개의 파동이 겹쳐져 있는 상태야. 우리의 음파, 이런 우리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러한 색깔들 같은 것들이 다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는 거야. 즉 우리는 배우진 않았지만 겹쳐져 있는 형태의 파동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우리 음파 막 이런 형태로 막 해가지고서 소리 그래프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그게 사실 다 겹쳐져 있는 파동들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풀이의 변화를 통해서 얘네의 형태로 다 나눠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요렇게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파동의 간섭 형상을 지금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동의 간섭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서로 같은 방향이면 더합니다. 이게 파동의 중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중첩이라는 맞나? 중첩 맞아요. 중첩 맞지?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방향 얘네들이 하나 둘 셋 약 해가지고서 같은 쪽으로 오면은 얘가 높이가 h고 h1이고 얘가 높이가 h2라고 하면은 높이가 h1 플러스 h2인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요. 가리? 이번에는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H1짜리랑 H2짜리가 서로 반대 방향이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서로 뺀다. 빼기. 얘를 우리가 파동의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빼가지고 이만한 H1-H2짜리가 만들어진다. 거기 하고 있어요. 사실 내 수업은 재밌다게 필요 없긴. 그냥 열심히 내가 말하는 것만 잘 따라오면 대부분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파동이 뭔지부터 얘기를 할 거야.
파동은 일단 얘는 에너지야. 물결, 파, 우리 알고 있는 거. 자, 이나야. 네? 어릴 때 예. 물장구 치고 놀아본 적 있어? 예. 왜 그랬니? 신기해지는. 그치. 참된 과학자의 자세야.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아이들이 나를 약간 이상하게 쳐다봤어. 너는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자, 여기에 나뭇잎이 이렇게 떠 있었어. 어릴 때. 나뭇잎이 이렇게 떠 있었거든. 선생님 어릴 때. 근데 이 나뭇잎을 이 웅덩이 바깥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왜? 웅덩이에 나뭇잎에 떠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잖아, 이나는.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땅바닥 보고 있다고 지금. 나뭇잎이 여기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면 여기 이 웅덩이 자체에 나뭇잎이 딱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 근데 손으로 잡으면 손이 어떻게 돼? 떨어지지. 졌잖아. 싫었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 난 어떻게 했을까? 발로. 아이. 응? 바람을 분다. 그 1번 바람을 분다. 나뭇가지로 뺀다. 나뭇가지로 뺀다.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예요. 보통 초등학생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돌을 던졌어.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지면 이제 파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자,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움직이겠죠. 옆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왜 안 가? 안 가는 건 알아요. 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야, 너 나중에 여자친구가 이제 생겼어. 여자친구가 오빠 나 사랑해? 해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당연히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디가 좋은데? 물어보면 아니 그냥 좋아해. 그럼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그거는 그냥 네 존재가 좋다. 하면 싸움이 난다니까? 넌 아직도 여자를 몰라. 아니, 그래도 한 번 사귀어봤어요. 응? 헤어지긴 했는데. 응, 그러니까 너가 아직 결혼을 못한 거야. 결혼은 지금 제 나이로 못 하긴 해요. 그렇지. 자, 한국말이 어눌해서. 우리가 물결파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자. 이렇게 생겼어. 이제 돌을 던지니까. 그러면 이 파동에서 이 물결파는 이 지점이 이렇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좌우로. 좌우로 움직일까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일까?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럼 내가 여기다가 퐁 하고 던졌어. 그럼 여기에서 이 던진 물결파가 실제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 매질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가만히.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돌을 계속 던지고 있던 건 뭐 하고 있는 거야? 뻘지. 그치?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어. 그럴 수 있어. 그 나이면. 초3이면. 그리고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 화를 냈지. 아, 왜 안 되냐고. 초3 때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어. 신기하신 분이에요. 과학자적인 이제 마인드가 탑재가 돼 있던 거지 이미. 많이. 실제로 초등학교 그래서 언제였지?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탐구 대회를 나갔어. 이겼나요? 시에서 1등했는데. 오. 그리고 도대회는 이제 안 나갔어. 왜요? 응? 귀찮아서?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싫더라고. 시대에 나가는 것도 싫었어. 맨날 학교 끝나고 남아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하고 있었어야 됐단 말이야. 공부했어야 됐어. 진짜 집돌이시네요. 집이 최고야. 나 요즘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 어릴 때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나가는 게 좋더라고. 전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파동에서 움직이는 거는 매질이야 아니면 에너지야? 매질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 매질의 움직임은 파동이 지나가고 나면은 얘가 위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고 자기 자신의 원래 위치로 그냥 돌아올 뿐이야. 그래서 실제 이동하는 애는 매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전파되고 있는 상황인 것 뿐이에요. 혹시 매질이 뭐죠? 파동이 타고 지나가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음파의 매질은 뭘까? 모여서 타고 지금 뒤까지 딱 도달하고 있어? 공기. 그럼 물결파는 그럼 누가 매질일까?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 배웠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 너네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사실 과학자들은 글로 옮겨 적은 것 뿐이야, 현상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 현상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은 뒤에 가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런 그거 빼고 아무것도 없어. 다 봤던 거야. 그래서 너의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져 있는 거야. 그걸 나는 끌어와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똑똑한 상태네.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약 파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라니까. 너네들이 조금씩만 생각을 더 해보고 조금씩만 마음을 열면은 물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현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거든. 찐약 파는 거 봐. 근데 너네들이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 생각을 안 해서. 아니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 물리를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이미. 어렵잖아요. 아니 자, 연애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할 거잖아. 네. 그러면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 뭔지 알아? 몰라요. 가장 어렵게 여자랑 얘기를 하는 거는 여자를 여자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 여자 앞에만 쓰면은 말을 못하는 애. 여자애들도 남자애들한테 그런 애들 있잖아. 남자를 남자로 생각하고 여자를 여자로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글러먹은 거야. 여자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자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면은 그게 가장 쉽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길이야. 자 그렇게 하는데 왜 연애 못하지? 그 내가 사람으로 생각하라 그랬지 그 동성으로 생각하라 그러진 않았어. 동성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긁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여사친이 나는 거구나. 그런 거야. 공부를 할 때도 똑같아. 어떠한 과목이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그 과목이 나한테 이제 두려움으로 이제 생기게 된단 말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 계산이 굉장히 두려웠어. 언제 틀릴지 모를까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걔는 걔고 나는 나고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은 어느 순간 돼. 언젠간 되겠지.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덜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제발. 자, 파동 그래프 두 가지를 그릴 거예요. 똑같아 보이나? 다르게 만들어줄 거. 둘 다 사인 함수랑 같은데요. x축이 달라. 아 네. 하나는 yx 그래프고요. 하나는 yt 그래프예요. 자, 파동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선생님이 파동을 그렸어. 하나, 두 파장을 그렸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일까, 이 그래프일까? 뒤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치. 내가 이렇게 잘랐으니까.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3번은 남다른 중간 지점? 이 1번과 3번이 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1번과 3번이 제가 될 수 있나? 있죠. 3번은 어떻게 할 수 있어? 3번이요. 맛있지? y수 백승이 아니야. 지금 얘는 내가 사진에 딱 하고 찍어 놓은 상태야. 그럼 이 파동이 이쪽으로 움직일까 이쪽으로 움직일까? 이쪽? 모르지. 알 수가 없어. 아 네.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이라면은 이 x, y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1번 시점이라는 게 확실해져. x, y 그래프는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 자, 그런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 이면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파동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럼 얘를 말한 대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y 이퀄 0인 지점을 x 이퀄 0인 지점을 여기로 두면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x 방향으로 쓰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yt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별을 할 거야. 자,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냐? 한 점을 줄 겁니다. P점이라고 합시다. P점이 시간이 지나면 상승을 한대요. P점이 시간이 지나면 상승을 한대. 그러면은 요 그래프, 이 노란색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상승을 할까? 왼쪽으로 움직여야 상승을 할까? A, B. P점이 위로 올라가려면은 A가 무슨 소리야? 왼쪽에 있는 마루라고 불리는 제일 높은 점이 P로 와야 된다. 오른쪽에 있는 골이라고 있는 부분이 왼쪽으로 와서 P에 도달을 해야 된다. 어떤 게 맞을까?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맞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점의 위치와 YT 그래프를 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을 판단을 한 다음에 이 파동의 움직이는 방향과 모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어? 너무 어렵지. 머릿속에서 잘 굴려봐야 돼. 선생님이 화살표를 표시해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린 이유는 공간지각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선생님은 사실 필요가 없었어. 어릴 때부터 그것만은 나의 독특한 장점이었기 때문에 공지는 뛰어나가지고서 괜찮았는데 보통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시간에 따라서 상승한다. 시간에 따라서 상승한다. 그러면은 얘가 평행 이동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얘도 이쪽으로 평행 이동.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럼 파동 전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상승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마루나 골 부분만 움직임을 우리가 보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거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나, 오케이? 그래서 요 파동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였어요. 그럼 중첩이랑 해가지고서 다 했고요. 그 다음은 간섭 얘기를 할 거예요. 몇 시야? 20분? 진짜 여기까지 하면 안 돼. 왜? 두 개씩 하면은 시간이 너무 모자라. 남은 게 너무 많아.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3개 딱 하자. 잘 것 같은데요 하다가. 띄워줄게. 너가 그래가지고서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왜요? 나도 그만하고 싶어서. 안 돼. 해야 돼. 오늘은 휩쓸리지 않을 거야. 지난주에 일찍 끝내줬잖아. 10분. 오늘 그러면은 내가 45분에 끝내줄게. 진짜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2시 45분은 아니고 3시 45분이긴 하지만 일단 열심히. 그래, 일단 열심히. 자, 빛의 간섭. 자, 빛의 간섭은 뭐냐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얘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에 도착을 했고요. 얘도 똑같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하나, 둘, 셋. 큰일 났네. 똑같이 도착해야 되는데. 잘못 그렸다. 다시. 아유, 그리기 어려워. 에이. 세 개 짠.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에 도착했고요. 얘도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끝부분이 서로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움직여보자. 얘를 약간 반 파장만 더 움직여보자. 요렇게 조금씩 더 같다라고 하자. 그러면 최고 지점 요만큼 될 거고 여기도 최고 지점 요만큼 될 거야. 그럼 그 두 개는 이제 더할 수 있겠지. 여기는 서로 딱 정중앙인 이 부분은 미끄러져. 정중앙인 부분은 항상 같은 위상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얘기할 건 이 위상부터 이해를 합시다. 아까 전에 봤던 요 그림에서 다시 그릴게요.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 지점이랑 이 지점, 요 세 개 지점, 얘를 A, B, C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위상이 같은 두 지점이 있어요. A와 C는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일까? 위상이 뭐길래? 위상은 파동에서 같은 높이와 같은 이동 방향을 갖는 걸 우리가 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위상이라고. 자,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A는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갈 거야. B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 거고요. C는 아래로 내려갈 거야. A, B, C는 처음에는 전부 다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B는 위로 올라가고 A, C는 둘 다 내려가서 A, C는 항상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방향과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걸 같은 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같은 위상이 항상 만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이걸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즉 둘이 항상 더해진다라는 거야. 자, 어떠한 지점은 얘가 항상 더해지지가 않고 항상 빼지는 지점도 생겨. 그걸 우리가 상쇄간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려보면 한 파장, 두 파장, 반 왔고요. 여기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온 거야. 그러면은 얘는 아래쪽이고 얘는 위쪽이죠. 1번은 아래, 2번은 위 방향이야.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높이가 같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상쇄돼서 없어지겠지. 상쇄간섭은 빼서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을 지금 보시면요. 이중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을 보시면 여기에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죠.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자, 저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쇄간섭 부분으로 여기는 빛의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들이에요. 자, 그리고 밝은 무늬는 우리가 보강간섭인 지점들로 여기는 얘네들이 빛의 에너지가 2배가 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찾냐? 파장. 계속 선생님이 파장 얘기하고 있는데 빛이 요만큼 가는 거야. 한 번 움직이는 동안에. 그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파장에 따라서 얘가 한 파장이 있고 그리고 반 파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우리의 기준은 반 파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자, 1.5파장 움직이는 애랑 한 파장 움직이는 애가 같은 위치에서 만났어.
그러면 얘는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여기가 서로 상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상쇄 간섭은 우리가 반파장 차이가 나야 돼. 그래서 2분의 람다 곱하기 2n-1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말인지 알겠어? 자, 한 파장이 정확하게 차이가 난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단파장이 남는 게 없어져야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n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뭐 얘기하는 요 수식들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두 점에서부터 한 위치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거리의 차이가 이만큼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가 한 파장 차이가 난대, 정확하게. 그러면 얘가 진행하는 게 한 파장 더 맞다는 것 뿐이야. 그럼 한 파장이라는 건 뭐야? 원래 위치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둘 사이에 위치가 서로 같다 다르다? 원래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같은 위치가 될 거고요. 얘가 반파장 차이가 나면은 한번 위상이 뒤집어졌다라는 거고, 위상이 뒤집어졌으니까 얘네들 이제 빼게 되고, 뺐으니까 값이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파장 차가 날 때랑 한파장 차이가 날 때를 구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힘들어. 다음 페이지 빛의 간섭을 활용한 예. 자, 이렇게 빛의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은 파장이 사라지는 구간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중첩이 되면서 원래 있던 것과 다른 파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빛이 마치 무지개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돼요. 이게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 현상. 이 얇은 막을 잘 조절을 하는 거야 이제. 쓸 데가 없어. 자, 무반사 코팅이라고 들어봤어? 반사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그렇게 만든 코팅을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해서는 얘가 원래는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게 경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얇은 막에 의한 경로 차이가 있는데, 얘가 정확히 딱 나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같은 지점으로 나오는 애가 반파장 차이가 딱 나는 거야.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죠. 그래. 안녕하세요. 상당 위치 좀. 네. 그렇게 해서 얘가 선생님 좀. 네. 이따가 끝나고 저 잠깐 오세요. 여기 방에. 화학 선생님. 그렇게 해서 빛의 경로 차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빛의 세기가 달라지고 빛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상한 색깔로 보일 때가 됩니다. 자, 곤충의 표면 색깔, 모르포나비나 비단벌레, 공작색, 깃털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도 전부 다 이러한 얇은 막에 의한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무반사 코팅, 위조 방지, 홀로그램, 태양전지의 반사 방지와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반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반사가 일어난다는 건 뭐야? 에너지에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야. 흡수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빛의 간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9페이지에 4번 보자. 4번. 힘들지? 점점 잘 올걸. 자,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빛의 이중 슬릿을 통과를 시켰대요. 스크린에 있는 상피의 간섭 무늬를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보강인지 상쇄인지 찾아보래. 1번 둘 사이의 경로의 차이는 2분의 3 람다래. 반파장이야 한파장이야? 반파장.
한 파장 반이니까 반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나야. 왜? 이걸 보라고 4번. 왜? 한 파장 반이에요. 그럼 반파장 차이가 난 거잖아 결국에. 그럼 그 반파장에서 얘는 보강이 된다, 상쇄가 된다? 상쇄가 된다. 그럼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가 된다. 그렇죠. 2번 람다 한 파장이네. 그럼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S1-S2가 이번에 3람다래. 그러면 한 파장, 반파장? 한 파장, 밝은 무늬 X.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문제는 정말 쉬워요. 이렇게. 문제는 딱 이런 식으로만 풀면 돼요. 자, 여기 보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이번에 어떻게 다르냐면 2번만 보자. 2번에 1번 스크린의 중앙을 제외하고 밝은 무늬에서 두 슬릿에서 온 빛의 경우차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 홀수배라는 얘기가 나와. 짝수배가 우리가 얘기하는 한 파장 차이고요. 홀수배가 우리가 얘기하는 반파장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짝수배면은 밝은 무늬면은 짝수배로 같은 위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두운 무늬는 홀수배의 반대 위상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스크린의 중앙은 항상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로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시는 좀 빨리 끝내줄게. 문제를 좀 풀고 있어 보세요. 아니다. 한 10분,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불전하고. 불절 어렵지 않아요? 불전 어려워요. 불전 어려운데 공식 하나만 제대로 알면 쉬워요. 입사각 반사각은 당구 칠 때 많이 해봤는데. 공식만 제대로 알면 쉬워요. 당구 맞지 않나요? 당구 맞지? 당구 치고 싶다.